대한민국 최고 예능 축구 채널 이스타TV. 자, 찬호 형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호 형이 나왔다. 그럼 이제 시리아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거는 비단 시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요. 네. 예. 일단 우리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3월 10일 화요일인데요. 유럽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당장 이번 주에 있을 UEFA 대항전 파리 생제르맹 대 도르트문트 무관중 확정이고요. 대부분의 경기가 지금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 예정이에요. 예. 되게 높죠. 유로파에도 많고 라이프치히 대 토트넘도 뭐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네. 올림피아코스 경기, 세비야 로마 경기 그렇고. 일단 이렇게 되면 이번 여름이 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펼쳐지는 코파 아메리카는 제외한다 치더라도 남미는 지금 있잖아 예외니까. 벗어나 있는 예.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유로 2020이나 아니면 도쿄 올림픽이나 이거 과연 치를 수 있나?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최초 이제 발원지가 이제 중국 쪽이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제 동아시아 3개국이 이제 많이 먼저 걸리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창궐이 되고 맞아요. 있죠. 미국 지금 되고 네, 있죠.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파 아메리카도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졌을 때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걸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죠. 그러면 다른 대륙, 그렇지.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니면 북미 쪽은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가게 되면 이게 시기만 다르게 지금 계속해서 병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역만 다르지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되게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치료제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있다면야 별 걱정을 안 하겠지만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지금까지 뭐 밝혀져 있는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고령 환자들이 특히나 치사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어쨌든 축구 이야기로 넘어와서 유럽 대다수의 리그가 지금 이제 리그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리그로 따진다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세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10일 새벽에 이제 발표된 긴급 명령으로 통해서 4월 3일까지 이탈리아 내 전역에 스포츠 활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가 10일자로 확진자가 이제 9,172명, 그리고 사망자가 463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넘어서서 이제 중국 다음으로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됐고, 뭐 이거는 시간 문제지 10,000명 돌파는 뭐 그냥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서 이탈리아 전체 이동 제한령을 내렸고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절대 금지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이게 원래 10일자로 딱 긴급 명령이니까 딱 확 질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발효가 탁 돼야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근데 코리에라 델라세라의 기자 하나가 먼저 터뜨렸어요. 맞아요. 이걸 터뜨리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움직인 거지. 그 발동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엠바고는 사실 지켜줘야 되거든요. 지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특정이랍시고 걔는 터뜨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나갔냐면은 정부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랑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통제도 하고 뭐 할 테니까.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걸 누가 흘려가지고 기자가 듣고 오케이 하고서 이거 터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일단 롬바르디아죠. 밀라노가 있는 그쪽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밀라노 역을 통해서 조금 빠져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 남부 지역도 이렇게 되면 전파가 또 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동 제한령의 일환으로서 이제 스포츠 활동이 금지가 된 거고, 그래서 세리에도 레가칼초 쪽에서 결정을 하기를 4월 3일까지 일단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지난 라운드부터 일부 경기들이 미뤄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무관중 경기로 펼쳐진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유로 2020이 정상적으로 펼쳐진다고 봤을 때 UEFA 대항전이랑 이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이 리그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몇몇 그 일정 때문에 지금 인테리의 스티븐 장 회장이랑 리그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장과의 어떤 설전도 있고,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이제 찬우 형을 또 초빙을 했어요. 세리에만 지금 살펴보면은 현재 팀별로 26경기를 치른 팀들이 있고 25경기를 치른 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소된 25라운드, 그다음에 26라운드 경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제 4월 3일까지 리그가 추가로 이제 중단이 되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치르지 못하게 된 라운드가 2경기가 이제 더 못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미 27라운드,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는 27라운드를 치렀어야 될 시점인데 26라운드에서 연기된 경기 일부를 치렀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면은 27라운드, 28라운드, 29라운드 이렇게 경기를 못 하게 됩니다. 네, 3개 라운드. 네, 3월 달에는 A매치 주간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가 있었죠. 그게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경기만 추가로 못 치게 돼서 3개 라운드를 못 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유럽의 추춘제 이거 시즌은 6월 30일에 종료가 돼야 됩니다. 아, 6월 30일에는 다 종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선수 등록일이 7월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시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이적 시장의 시작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죠. 선수 등록일이 이제 가능해지는 맞아요. 시점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 뭐 영입은 상관이 없지만 근데 등록을 못 하죠. 그렇죠. 30일 날 딱 끝나요. 그리고 예. 7월 1일부터 통상적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계약이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6월 30일까지 계약 뭐 이런 게 많고 7월 1일부터 계약 발효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6월 30일까지 리그를 끝내면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유로가 있고 그렇죠. 올림픽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는 한은 5월 말까지는 리그를 끝내야 돼요. 이 지금 물리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찬우 형이랑 잠깐 얘기했었지만 UEFA 대항전,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이를테면 아탈란타, 뭐 유벤투스, 그리고 유로파리그에 나가고 있는 인테르라거나 로마 이런 팀들의 일정이 과연 이게 소화가 되느냐? 네. 보면은 원래 이제 세레이 마지막 38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5월 24일에 끝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5월 30일에 있고, 그 다음에 유로는 개막전이 6월 12일이고 결승전이 7월 12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7월 22일에 시작을 해서 8월 8일날 결승전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예, 이탈리아가 올림픽에 나가는 건 아닌데 세리에 리그에 이탈리아 선수들만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올림픽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어요. 여기가 조금 있죠. 있어서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유로죠. 이 유로 대회가 6월 12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리그 일정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치를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로클럽 대항전에 나간 팀들, 그다음에 코파 이탈리아 4강에 나간 팀들, 코파 이탈리아 있죠. 예, 이런 팀들은 이제 일정에서 비는 날짜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인테르만 그랬어요. 인테르는 이미 지난주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찰이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팀장이 인테르 회장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일정을 뭐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난주에 인테르가 뭐 그래요. 지난주 결과 아시겠지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코파 이탈리아나 유로파 대회나 결승을 가게 되면 그러면 아예 들어갈 날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경기를 못 치르게 돼요. 24일 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던 건데 축구라는 종목 특성상 일주일에 많이 해야 3경기잖아요. 그것도 진짜 꾸역꾸역 끼워 넣는 거죠. 한계잖아요. 한계인데 이 5월 말까지 리그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인테르가 뭐라고 했는데 뭐 고소한 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알아서 하시고 인테르는 일단 추가적으로 11일에 원래 이번 주 주중에 유스 챔피언스리그가 스타드렌이랑 경기가 있어요. 선전이 있는데 기권했습니다. 그냥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기권하겠다. 몰스페로 우리 3대0 당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인테르는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지금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독일 모두 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UEFA가 전형적으로 유로 일정을 조정을 하는 걸 그게 이제 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그를 미뤄서 치러서 끝내고 그다음 유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텀이 있죠. 텀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몰라요. 지금. 그래. 그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왜냐하면 지금 이번 유로 대회는 여러 도시에서 치르게 됐잖아요. 13개 도시에서 한다고 그죠? 프랑스만 제외하고 지금 스페인이나 독일도 다 주요 개최지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다 주요 개최지인데 프랑스는 왜 제외냐면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유로가 이렇게 늦춰지게 한 2주 정도 늦춰져서 사실 올림픽이랑 겹치게 되거든요. 겹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올림픽은 뭐 강행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올림픽은 또 IOC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축구계 내부만의 논의로 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금 상황 그렇지만 만약에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진짜 올림픽도 혹여나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겨울쯤, 그러니까 가을쯤에 치르자라는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아예 알아요. 늦춰서. 네, 아예 늦춰가지고. 그러니까 안 치른 게 아니니까 예전 도쿄 올림픽이 아마 10월달인가 치렀던 걸로. 그런 적 있었나요? 아마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근데 유로가 일정이 연기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 어떻게든 리그를 치른다. 이 경우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틀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러면 이제 25경기를 이제 한 팀 25경기를 이제 마친 팀의 경우에는 인테르가 그렇죠. 그럼 13경기가 남은 거냐? 그러니까 인테르만 아니라 아탈란타도 그러니까 몇몇 팀이 25경기를 치르는 왜냐면 지난 주말에 6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남은 팀들이 있는데 이러면 25경기를 한 팀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 8주입니다. 5월 말까지. 4월 3일 그러니까 4월 3일이 금요일이군요. 4월 3일 금요일인가 그래요. 그 주부터 이제 리그가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쳤을 때 물론 무관중 경기도 뭐가 어쨌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쳤을 때 5월 말까지 8주간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8주 동안 13경기를 치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슬아슬해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다른 컵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맞출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38라운드를 다 맞추지 못하고 리그를 조기 종료하는 조기 종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승팀은 공석으로 두는 거. 이건 정상적으로 리그를 끝까지 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라치오랑 유벤투스가 되게 치열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핸드볼 리그가 조기 종료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기 종료를 치를 경우에는 우승팀은 일단 공석이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뭐 챔스 나가는 우에파 대항전, 유로파 나가는 팀, 강등 팀 이거 결정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거 똑같거든요. 우승팀 결정하는 거랑.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건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거. 그러니까 리그를 조기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승점에 있거나 그런 팀들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거. 뭐 일단 예전의 세리에는 90년대에는 승점이 같으면 승자승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플레이오프를 치렀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한 경기를 치러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강등팀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등권도 사실 점수가 다닥다닥 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인 거는 사실 이 시점에서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까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시점에서 리그를 종료해버린다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중계권료 스폰서 이런 게 걸려 있어서 그것도 골 때리는구나. 이게 줄 소송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뭐 양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들 이건 아마 소송이 계속 걸릴 거기 때문에 이제 선지급된 거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끊어낼 거냐. 그럼 위약금 풀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리그 쪽에서는 레가칼처 쪽에서는 이거를 웬만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무관중 경기를 어쨌든 끝까지 치르고 싶어 해요. 근데 38라운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지금 리그 자체가 언제 스타트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무기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도 뭐 다 지금 중계를 원래는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고 언제 지금 리그가 재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리그1이 일단 세 번씩 맞대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플릿을 맞아요. 3라운드 로빈하고 스플릿 라운드로 들어가죠. 스플릿 들어가잖아요. 한 라운드 그냥 다 날리는 게 제일 맞지 않나요? 한 라운드 한 번씩만 맞붙고 그 다음에 스플릿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아마 물론 연맹이나 아마 다 싫어하겠죠. 중계권 그다음에 입장권 수익 이런 거 다 지금 쪼개질 테니까. 아마 싫어할 텐데 근데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 상황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K리그도 똑같은 게 중간에 올림픽이 있어서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리그를 치를 수 있는 일정 자체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지금 ACL도 완전 꼬였어요. 그래서 날짜가 지금 너무 추워지면 어차피 경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리그1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리그2는 4번씩 붙잖아요. 그것도 하나 줄여야지. 한 번 줄이고 그럼 마지막에 홈 경기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거는 지금 스코틀랜드나 뭐 K리그 하는 식으로 상위 성적 좋은 팀들 홈에서 먼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 번만 맞붙는 게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입장 수익 문제나 뭐 스폰서 문제나 뭐 중계 상황 문제나 뭐 이런 게 걸려 있겠지만 지금 사실 국가적인 재난 상태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양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K리그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의 메인 이슈였던 세리아 얘기를 드렸는데 UEFA 대항전 그리고 유로 남은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 유럽의 큰 리그들이 네. 지금은 일단 돌린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 이후에 일주일, 2주일에 상황이 휙휙휙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리그들도 이런 문제에 봉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북부 지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붙어 있는 나라가 프랑스, 그다음 위에 스위스, 저쪽으로 조금 가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프랑스랑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많이 독일 이런 나라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없죠. 상황이요. 네, 뭐. 스위스는 조금 적어요. 적은데 거긴 인구 자체가 적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UEFA 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정상적으로 유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럼 뭐 유로 대회 열었는데 6월달에 열었는데 뭐 무관중으로 경기할 거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대회는 각 국가의 도시들에서 펼쳐지는데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진짜 지금 난리 납니다. 진짜 계속 다 사람들이 이동을 할 거잖아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상 초유로 정말 대회 자체를 이번 대회를 캔슬해야 되는 수도 있다. 캔슬 혹은 연기 그 뒤로 뭐 미뤄서 연말로 연기를 하든가. 뭐 어차피 월드컵도 겨울에 하는데 뭐 그렇죠. 카타르도 그렇게 하니까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뭐 뉴스들로 따지면 백신이 뭐 임상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올해 말에야나 뭐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쓸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상용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게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당장 우리가 즐기고 있는 축구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수입에도 치명적. 그리고 뭐 이 시청자분들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건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타격을 최소한 그다음에 지금 이미 많이 고통받고 계시겠지만 좀 빠르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원래 저희 채널 이스타TV가 사실 그 뭐 축구 정보적인 얘기도 정보적이고 리뷰도 리뷰고 뭐 그런데 사실 웃음을 드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채널이죠 저희가. 채널인데 이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웃을 수도 없고 저희가 개그를 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개인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도 혹시 이거와 관련된 어떤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바로 또 찬우 형 그리고 뭐 스페인 쪽이라면 또 영주 형 이렇게 해서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